세진이 회사 동료들 앞에서 웃으며 말합니다. 저희 집에 식모 한 명 있어요. 아주 조용하죠. 말순이 방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35년간 분식집을 하면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식모가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말순이 거실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식모냐? 세진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공짜로 얹혀 사시면서 뭘 그렇게 따지세요? 성우는 중간에서 고개만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말순의 가슴을 찔러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에 늦은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말순이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든 채 망설이며 내려섰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언제였을까 싶었습니다. 아들 성우의 집 현관문 앞에서 말순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5년간 운영해온 분식집을 접은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뜨거운 기름 냄새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높아져서 더 이상 뜨거운 기름에 튀김을 올리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어느 날 기름솥 앞에서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을 때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남편 없이 홀로 성우를 키워냈습니다. 성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분식집 수익으로 학비를 대고 용돈을 주며 키웠습니다. 성우가 결혼한 후에도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친정 근처 작은 월세방을 전전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낸 지도 벌써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자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혈압약 값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혹시 너희 집에서 잠깐 지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성우의 망설임이 들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말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세진이랑 상의해 볼게. 며칠 후 세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말순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현관벨을 누르자 며느리 세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세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죠? 세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밝은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살던 반지하 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성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달려와 안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병원은 다녀? 응, 괜찮다. 약만 잘 먹으면 된다더라. 짧은 대화였지만 말순은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세진이 말순의 방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같이 살아요. 지원이도 할머니 오신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매일 할머니 언제 와 하고 물어봤어요. 12살 손녀 지원이 방에서 뛰어나와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품에서 말순은 처음으로 이 집에 온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많이 기다렸어요.
할머니랑 같이 요리도 하고 싶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어요. 지원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말순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말순은 집안일을 조금씩 거들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실 청소를 하고 지원이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5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익힌 솜씨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였습니다. 세진도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정말 편해졌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 집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수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본 지가 오래였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지원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계란말이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지원이의 말에 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손맛이 최고야. 우리 지원이 이제 할머니 밥만 찾겠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순이 하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들이었는데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 오늘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빨래도 개어달라고 하고 지원이 학원 도시락도 싸달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 집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공짜로 얹혀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35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섬겨온 습관 때문인지 집안일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성우는 회사 이야기를, 세진은 직장 동료들 이야기를, 지원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수는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성우가 엄마는 어때? 라고 물으면 응, 좋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있었지만 괜히 분위기를 깰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수는 믿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일하러 나간 사이 집을 정돈하고 저녁에는 손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소박한 행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균열들이 곧 더 큰 갈등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순이 아들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손녀 지원이의 단짝 친구 민지가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지원이의 방에서 인형놀이를 하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아이들을 위해 호떡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지원아, 친구랑 같이 호떡 먹어라. 말순이 따뜻한 호떡을 접시에 담아 가져다 주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렸습니다. 민지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지원아, 너희 집 음식은 누가 만들어? 그때 지원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청소는 할머니가 다 해. 요리도 할머니가 하고. 우리 엄마는 바쁘거든. 그 말에 말수는 부엌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게 말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자신이 마치 집안일만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세진이 마트에서 돌아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세진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활동적이라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죠, 어머니? 말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세진의 말에는 악의가 없어 보였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활동적이어서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말수는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엉덩방아를 찧어서 아팠습니다. 아이고. 신음소리를 들은 세진이 욕실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시지요. 욕실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세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욕실 매트 깔아드렸잖아요. 그걸 꼭 밟고 다니셔야죠. 세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다쳤는지 물어보기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성우가 소음을 듣고 왔지만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냥 눈만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 내가 뭔가 잘못 끼어든 걸까?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 분식집에서는 손님들이 사장님, 맛있어요 라고 인사해 주었는데 여기서는 고마움보다 당연함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순의 70번째 생신이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 하나로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초라한 상이었지만 말수는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말순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미역국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세진이 퇴근해서 부엌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드셨죠? 그거 어제 끓인 거예요. 상했을 수도 있는데 새로 끓여드릴게요. 말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서 미역국 끓였다. 그제야 세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깜빡했네요. 성우한테 말했어야 하는데. 성우가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뻘쭘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 엄마. 미안해. 깜빡했어. 괜찮다. 말수는 짧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식이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탁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진이 말순 앞에 놓는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치와 된장국, 그리고 작은 접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염분 조절하셔야죠. 건강을 위해서요. 세진은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와 지원이 앞에는 여전히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말없이 적은 반찬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배가 고파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살금살금 나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찬물에 마른 차가운 밥 한 그릇과 함께 말입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부부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 혼자 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예전에는 분식집에서 혼자 라면 먹는 것도 행복했는데.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눈치를 보며 숨어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말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식사 때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먹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지원이와 함께 웃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방에서 많이 계시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럼 다행이고요. 참, 어머니 약은 잘 챙겨 드시죠? 세진의 말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짜 걱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온 질문 같았습니다. 말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분식집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고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잃고 그냥 어머니로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아들 집에서 지낸 지 2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세진이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승진을 축하하는 소규모 모임이라고 했죠. 말수는 일찍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안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들 오는데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회사 사람들이라서 격식을 차려야 해요. 세진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방에 있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마치 숨겨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오후 7시쯤 세진의 동료 3명이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세진이 환한 미소로 동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도 양복을 갖춰 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집이 좀 좁아서 죄송해요. 세진이 겸손하게 말하자 한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집안이 이렇게 깨끗한 건 관리를 잘하시는 거죠. 그때 세진이 웃으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식모 1명 있어요. 아주 조용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식모라니, 자신이 식모였단 말입니까? 35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이제는 식모가 되었다는 건가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동료들 중 한 명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서 집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요즘 좋은 분 구하기 힘든데 잘 됐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요. 세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방 안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식모, 식모, 식모.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말수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있는 자리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진아.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무슨 식모냐?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세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나를 식모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식모가 되었냐? 분위기가 극도로 어색해졌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볼게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세진이 황급히 말렸지만 동료들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만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세진이 돌아서서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평소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내가 식모냐고 물어본 거다. 그럼요. 시어머니시죠. 근데 그럼 좀 시어머니답게 계세요. 괜히 중간에서 감정 소모하게 하지 마시고요. 세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공짜로 얹혀 사시면서 뭘 그렇게 따지세요? 집안일 좀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말수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공짜로 얹혀 산다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35년간 혼자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던 자신이 이제는 공짜로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나는 내 새끼 집에 온 거다. 공짜로 얹혀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생활비라도 내세요? 집세라도 내세요? 안 그러면 시키는 대로나 하시든지요. 세진의 말은 점점 독해졌습니다. 성우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말순의 방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엄마, 세진이도 요즘 스트레스 많아. 엄마도 좀 이해해줘. 말순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가 뭔 소리야? 당연히 우리 엄마지.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세진이가 나를 식모라고 할 때 왜 가만히 있었냐?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좀 이해해. 요즘 스트레스 많잖아. 엄마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고. 그 말에 말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신경 써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신경 쓰이는 짐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우가 방을 나간 후 말수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자신만의 자리가 있었고 누군가에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고 며느리에게 식모 취급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유독 외로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날 것인가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식모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세진은 말순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성우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순은 더욱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진이 대학 동창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순에게 아예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말순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방에 계셔주세요. 친구들이 와요. 세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별다른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거든요. 친구 셋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세진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진아, 집이 정말 깨끗하다. 어떻게 관리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때 세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식모 한 명 있어요. 아주 조용하고 말도 안 해요. 완전 편해요. 말수는 또다시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다툼을 했는데도 세진은 여전히 자신을 식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와, 좋겠다. 요즘 좋은 분 구하기 힘든데. 얼마나 줘? 별로 안 줘요. 거의 공짜죠.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짜라니. 자신을 완전히 하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완전 대박이네. 나도 그런 분 소개해줘. 근데 좀 성가실 때도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세진아, 나 좀 보자.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손님들이 계시는데요. 상관없다. 나 좀 보자고 했다. 친구들이 어색해하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시 올게. 세진아, 전화해. 친구들이 황급히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진이 화를 내며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또 뭐예요? 이번에는 또 뭐가 불만이세요? 내가 공짜로 일한다고 했지? 사실이잖아요. 생활비도 안 내시면서 뭐가 공짜가 아니에요? 세진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예의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성우도 스트레스 받고 지원이도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계시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편하게 살고 싶어요. 세진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말순을 아예 내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이나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살벌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뭔 일이야? 세진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그러세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우리끼리 살자고요. 성우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눈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좀 이해해줘. 우리도 힘들어. 그 말에 말순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도 결국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알겠다. 말순이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진과 성우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지켜보자. 엄마도 알아서 하시겠지. 언제까지요? 저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말순은 방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짐스러운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25세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일하며 성우가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모두 댔고 결혼자금도 마련해줬습니다. 심지어 신혼집 전세금까지 보태줬습니다. 자신은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식모 취급받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자신을 귀찮아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자존심을 잃고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지만 이제 가져갈 것은 더욱 적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약통, 그리고 성우 어렸을 때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세진과 성우가 출근하고 지원이가 학교에 간 후 말수는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편지 한 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이제 방해되지 않겠다. 짧은 편지였지만 말순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말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 5시, 말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지원이가 자신의 방 문틈으로 할머니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 지원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말순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부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말순은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월세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갔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5년간 분식집만 하느라 인간관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결국 말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분식집을 했던 그 시장 말입니다. 적어도 그곳이라면 아는 얼굴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예전 분식집 자리에는 치킨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35년간 자신의 삶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순 씨 아니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옆 가게 반찬가게 사장 박정자였습니다. 아, 정자 씨.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들 집에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말수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왔어. 정자는 말순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사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순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식모 취급받은 일,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 일, 결국 집을 나온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말수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을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찜질방에서라도 지내야겠지. 그럼 안 되죠. 아주머니, 우리 시장에 청소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있어요. 새벽에 시장 청소하는 일인데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용돈은 될 거예요. 말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은 시장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시장 전체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일이 생겼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 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의 방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찍 나가신 줄 알았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진아, 우리 엄마 못 봤어? 아니요. 아침에 안 계시던데요. 성우가 말순의 방을 다시 확인해 보니 옷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이제 방해되지 않겠다.
성우는 편지를 읽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집을 나갔어. 세진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차피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디 가셨을까? 알아서 가셨겠죠. 어른인데 뭐. 세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달랐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짐 들고 나가는 거 봤어요. 성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언제? 새벽 5시쯤이요.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나가셨어요. 그제야 성우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일찍 나간 것이라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전에 살던 월세방부터 병원까지 찾아다녔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시장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분식집을 했던 그 시장 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이곳저곳 물어보니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 말순 씨요? 요즘 여기서 청소 일하세요. 성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쯤이면 시장 구석에서 쉬고 계실 거예요. 성우는 시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말순은 낡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쓸쓸하게 밥을 먹는 모습이 성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옷도 예전보다 남루해 보였습니다. 엄마,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야, 여기 왜 왔냐? 엄마, 왜 아무 말도 없이 나갔어? 얼마나 찾았는데.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도 될 곳이더라.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다시 같이 살자. 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나는 여기가 좋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도 내일이다. 거기서는 식모였지만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말순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연락은 하자. 전화번호라도 알려줘. 됐다. 서로 연락할 일 없어. 성우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세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찾으셨어요? 응. 시장에서 청소 일하고 계셔. 그럼 됐네요. 알아서 잘 사시는 것 같은데요. 세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세진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성우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우 씨, 이번 구조조정에 포함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습니다. 성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0년을 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세진에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세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구조조정이래. 어떻게 하지?
성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원이의 학원비, 생활비, 대출 상환.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세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어머니 일에만 신경 썼어요? 회사 일에 집중했어야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요즘 당신 정신이 없었잖아요. 어머니 찾아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일에 소홀했던 거 아니에요? 세진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생활은 누가 책임져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우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나간 사이 세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세진아, 뭐해? 성우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짐 싸고 있어요. 나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요.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할게요. 나 당신한테 정 떨어졌어요. 어머니 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나아요. 세진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당신은 일자리도 없으니까 아이 키울 여력도 없잖아요. 세진아,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정신 멀쩡해요. 오히려 당신이 정신 차리세요. 엄마까지 같이 짊어지려는 남자 꼴도 보기 싫어요. 세진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세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미 다 생각했어요. 우리 끝이에요. 세진은 짐을 다 싸고 지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엄마랑 갈까? 지원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돼요? 아빠는 할머니 찾으러 갔으니까 우리끼리 살자. 지원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세진은 지원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아내도 딸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성우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가족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침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엄마가 힘들어할 때 왜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성우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고 아내와 딸은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어머니와는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말순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은 놀라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왜 또 왔냐? 무릎은 왜 꿇고? 엄마, 나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내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말순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날 내쫓은 거야. 내 침묵이 날 죽였어.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야. 세진이가 지원이 데리고 나갔어. 회사도 잘렸고. 말순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원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세진이가 데리고 갔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마침 지원이가 세진의 손을 잡고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세진이 지원이를 빨리 끌고 가버렸습니다. 말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까지 잃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지원이가 할머니를 부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본 말순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우도 딸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 이제야 깨달았어. 성우가 다시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세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할 때, 식모라고 부를 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말순은 눈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뒤늦은 후회가 진심인 것은 알겠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 이미 다 끝났잖아. 엄마,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말순은 냉정했습니다. 기회? 너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날 어떻게 챙겨? 현실을 봐라.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모실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집도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원이가 세진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말순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만나지 말라고 해서 못 왔어요. 말순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원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세진이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당장 이리 와. 할머니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지원이가 말순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세진이 억지로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지원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는 왜 할머니를 미워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세진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한 거야.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할머니랑 아빠랑 다 같이 살고 싶어요. 지원이의 말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만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좀 보내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아, 엄마한테 가거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싫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는 여기서 일해야 해서 못 가. 그럼 저도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아이의 고집에 세진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원아, 그만해. 당장 따라와. 세진이 강제로 지원이를 끌고 가려 했지만 그때 성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세진아, 아이가 싫다는데 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이제 남이에요. 남이라도 지원이 아빠야.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성우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세진 눈치만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할머니 옆에 있어도 돼. 성우의 말에 지원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랑 같이 있어도 돼요? 그럼 아빠가 허락한다. 세진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뭐가 아빠예요? 당신은 이제 양육권도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권한 없다고요. 그래도 내 딸이야. 지원이가 원한다면 할머니와 함께 있게 해주겠어. 성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세진은 할 수 없이 혼자 떠났습니다.
그제야 말순, 성우, 지원이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셋이서 살아요. 지원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할머니는 여기서 일해야 하고 아빠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해. 쉽지 않을 거야. 성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할머니 일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아이의 순수함에 말순과 성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셋은 시장 구석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분식집 할 때 이야기해 주세요. 지원이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단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하지만 내 아빠 키우는 게 기뻤지. 말순이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나는 왜 그때 몰랐을까? 성우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다시 분식집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원이의 제안에 말순이 웃었습니다. 분식집은 쉽지 않단다. 돈도 많이 들고. 아빠가 돈 벌어서 해드리면 돼요. 그렇죠, 아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할머니 분식집 다시 차려드릴게. 그때 말순의 눈에서 웃음 비슷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지원이를 위해서라도 해봐야겠지. 말순의 대답에 성우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조건부였지만 어머니가 다시 기회를 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셋은 시장 근처 작은 여관에서 함께 잤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밤이었습니다. 지원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성우는 어머니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꼭 지켜드릴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말순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택배 배송, 주차 관리, 야간 경비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말순은 계속 시장 청소 일을 하면서 성우를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원이는 방학 동안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지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지원이를 예뻐했고 아이는 할머니의 일을 도우며 밝게 자랐습니다. 할머니, 아빠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한테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안부 물어보고 용돈도 챙겨주세요. 지원이의 말에 말순도 조금씩 성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들뜬 표정으로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드디어 했어. 뭘 했다는 거냐? 분식집 자금 마련했어. 전세금 빼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까지 합쳐서 3천만 원 모았어. 성우가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놀라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정말이야. 엄마 분식집 다시 차리자. 하지만 말순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도울게. 지원이도 방학 때마다 도와줄 거고. 성우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순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며칠 후 셋은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분식집 자리 근처에 작은 점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어때, 엄마? 좁긴 하지만 시작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즉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후 말순이네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말순은 예전 분식집 메뉴 대신 국밥과 찌개를 주 메뉴로 정했습니다. 할머니, 간판 정말 예뻐요. 지원이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개업 첫날 예전 분식집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다시 장사 시작하시는구나. 축하해요. 고마워요. 많이 도와주세요. 말순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성우는 홀 서빙과 설거지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말순이 큰 소리로 대답하며 찌개를 끓였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우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성우야, 고생 많다. 말순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우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세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세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왜 왔냐? 지원이. 보러 왔어요. 지원이는 엄마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지원아, 잘 있었니?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세진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국밥집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먹어봐요. 지원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찌개 한번 먹어보렴.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세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최고라니까. 지원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진은 김치찌개를 다 먹고 나서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말순은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세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말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화해해야겠지. 정말요?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원이가 엄마도 필요하잖아. 세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하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말순이 답했습니다. 반년 후 말순이네 국밥집은 시장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지원이는 주말마다 와서 할머니를 도왔고 성우는 정식으로 가게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세진도 주말에는 가끔 와서 손님 응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원이가 있는데 안 행복할 리 있겠니? 말순이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줘서.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야. 말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은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는 결코 당연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말순이네 국밥집에서 오늘도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가족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